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채널 겜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시, 사다리 오르기 내리기, 박스 밀기와 당기기 같은 플레이어의 주요 행동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설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조작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이번에도 애니메이션만 준비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해 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점프 애니메이션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단계가 누락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추가해야 하는 애니메이션은 점프 체인지 for, 점프 엔드입니다. 점프를 시작한 후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기 위해 점프 애니메이션 마지막 프레임에 겜코 애니 이벤트 점프 업 이벤트를 추가해주세요. 정점에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기 위해 점프 체인지 for 애니메이션 마지막 프레임에 겜코 애니 이벤트 점프 폴 이벤트를 추가해주세요. 바닥에 도착하고 점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점프 앤드 애니메이션 마지막 프레임에 겜코 애니 이벤트 점프 앤드 이벤트를 추가해주세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콜, 컨트롤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메뉴를 클릭합니다. 먼저 겜코 2D 콜 패키지를 선택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업데이트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겜코 2D 컨트롤 패키지를 선택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업데이트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대시입니다. 대시는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행동입니다. 조금 더 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 디폴트 키를 변경하겠습니다. Assets 겜코 Data Addressable Input Action Controls 메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Input Actions 에디터 창을 열어주세요. 이동은 방향키, 공격은 X, 점프는 C로 변경하겠습니다. 대시 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액션을 하나 더 생성하고 이름은 대시로 해주세요. 키를 눌렀을 때 바로 대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액션 타입은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키는 G로 연결하겠습니다. Using Control Scheme 항목에는 키보드 앤 마우스를 체크해 주세요. Input Actions Editor에서는 저장하기 버튼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Save Asset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Auto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S를 눌러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저장할 때도 같이 저장됩니다. 대시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 애니메이션은 대시 중, 대시 종료 동작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대시 동작은 땅에서 대시를 시작하는 동작입니다. 대시 중 동작은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대시 종료 동작은 종료 거리까지 도착했을 때 웨이트 동작으로 되돌아가는 동작입니다. 애니메이션 이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시 동작은 dash, 대시 중 동작은 dash play, 대시 종료 동작은 dash end입니다. 대시 종료 동작 시 처리를 위해 이벤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dash end 애니메이션 마지막 프레임에 겜코 애니 이벤트 대시 엔드 이벤트를 추가해주세요. 플레이어 행동에 관해 설정하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분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탭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겜코 세팅스 겜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 메뉴를 선택하여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 후 Assets 겜코 세팅스 폴더로 이동시켜주세요. 겜코 플레이어 세팅즈에 있던 점프 설정 항목을 겜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 파일로 옮겼습니다. 대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ash distance는 대시 거리입니다. Dash duration은 대시 지속 시간입니다. 작은 값일수록 빠르게 이동합니다. Dash easing은 대시 이동 보관 방식입니다. 예시로 Dash distance는 50, Dash duration은 0.3초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항목은 게임 실행 후 테스트를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파일을 Addressable에 등록해야 합니다. 겜코 툴 컨트롤,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설정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Addressable에 등록합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G키를 누르면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대시합니다. 이번 행동 관련 작업을 하면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값을 바꿔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게임을 중지하고 수치를 변경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시간으로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dash distance를 100으로 변경하고 G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거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겜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 모든 항목은 값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겜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에 있는 다른 항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an Attack Play Dashing은 대시 중 공격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대시 중 공격 키를 누르면 대시는 멈추고 그 자리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Can Jump Play Dashing은 대시 중 점프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대시 중 점프 키를 누르면 대시는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점프를 시작합니다. Can Dash Play Jumping은 점프 중 대시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점프 중 대시 키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대시를 시작합니다. 대시가 종료되면 캐릭터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시 동작도 애니메이션이 없을 경우 물리적 위치 이동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애니메이터에서 dash 클립을 지우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웨이트 동작을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는 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올라가기나 내려가기를 할 수 있는 사다리, 밀기나 당기기를 할 수 있는 박스 같은 오브젝트 근처에서 해당 키를 누르면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Assets Gemco Data Addressable Input Action 폴더의 Controls 메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Input Actions 에디터 창을 열어주세요. 액션을 하나 더 생성하고 이름은 Interaction으로 지정해주세요. 해당 키를 눌렀을 때 바로 반응해야 하므로 액션 타입은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키는 F로 연결하고 Use in Control Scheme 항목에서는 키보드 앤 마우스를 체크한 후 저장해주세요. 올라가기나 내려가기를 할 수 있는 클라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사다리와 박스 이미지는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미지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클라임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일맵으로 생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프라이트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타일맵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맵을 보면서 오브젝트를 배치하면 편하기 때문에 맵 배치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겜코 툴, 개발 툴, 맵 배치 툴 메뉴를 실행해 주세요. 101번 맵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일 맵 프리팹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하이어키 탭에 로드된 타일 맵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Assets Gemco Data Addressable Maps for Steel 폴더에 있는 타일 맵 프리팹을 Gemco 그리드 타일 맵 오브젝트 하위에 추가합니다. 이제 사다리로 사용할 타일 맵을 추가하겠습니다. 2D Object, 타일 맵, Rectangular 메뉴를 통해 타일 맵을 하나 생성하고 타일 맵 프리팹 하위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Object Ladder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맵 오른쪽 부분에 사다리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와 컬라이더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Object Ladder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타일 맵 컬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세요. 컬라이더 설정은 기본값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Object Climb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sTrigger 속성은 스크립트 내부에서 true로 설정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Object Climb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에는 다양한 설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iority는 상호작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값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Hit는 사다리 근처에 도달했을 때 화면에 표시될 UI 문구이며 현재는 향후 개발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탑 엑짓 스냅 업셋은 캐릭터가 사다리 위로 올라올 때 종료를 체크하는 위치 오프셋으로 캐릭터의 헤드 에리어 컬라이더의 상단 부분과 충돌 체크하는 위치입니다. 반대로 bottom exit snap offset은 사다리 아래로 내려올 때 종료를 체크하는 위치 오프셋으로 캐릭터의 헤드 에리어 컬라이더의 하단 부분과 충돌 체크하는 위치입니다. climb speed는 캐릭터가 사다리를 오르거나 내려가는 속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해당 값을 우선 사용하며 0일 경우에는 게임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지에 지정된 climb speed 값을 따르게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게임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지의 climb speed는 1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Debug and Gizmo 항목은 충돌 영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Draw Bounds Gizmo 항목을 체크하고 유니티에서 Gizmo 표시를 활성화하면 충돌 영역을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설정으로는 Top Exit Snap Offset을 10, Bottom Exit Snap Offset을 30, Climb Speed를 0.2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반드시 다음 앱 프리팹을 저장해 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Y축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Input Action Asset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Y축 이동은 게임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지에서 설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Controls 메인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Input Actions 에디터를 오픈해 주세요. Move 액션에 설정했던 Processors의 Scale Vector 이 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 저장하고 Input Actions 에디터는 닫아주세요. 게임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 스크립트 더블 오브젝트를 확인하면 이동 항목에 Can Move Vertical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Y축으로 이동 가능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플랫포머 예제에서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사다리의 컬라이더와 플레이어의 헤드 에리어 컬라이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F키를 누르면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상호작용이 시작되면 캐릭터는 사다리의 가운데 부분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올라가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내려가게 됩니다. 게임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의 클라임 스피드 값은 1이지만 Object Ladder 1의 클라임 스피드는 0.2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동 속도는 0.2로 적용됩니다. Top Exit Snap Offset 값을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중 사다리 상단에서 아래로 10유닛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면 도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는 Bottom Exit Snap Offset 값을 3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위로 30유닛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면 도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플레이어의 헤드 에리어에 설정된 캡소 컬라이더 ED의 바운드박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올라갈 때는 바운드박스의 상단이 사다리 상단에서 아래로 10유닛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면 도착한 것으로 판단하며 내려갈 때는 바운드박스의 하단이 사다리 하단에서 위로 30유닛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면 도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스프라이트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일맵으로 생성하는 방식과의 차이점은 타일맵 컬라이더 2D가 아닌 일반 컬라이더 2D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는 박스, 캡소, 서클, 폴리건 컬라이더 2D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Object Ladder 1을 만들어 캡소 컬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다리 이미지를 타일맵 프리팹 하위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Object Ladder 1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배치할 때 안 보이기 때문에 임시로 Sorting Layer는 게임코 맵 오브젝트로 해주겠습니다. 게임 실행 시에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위치는 Object Ladder 1 옆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후 Capsule Collider 2D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is trigger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Object Climb 스크립트를 추가해 줍니다. 테스트를 위해 Top Exit Snap Offset은 5, Bottom Exit Snap Offset은 5, Climb Speed는 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타일맵 프리팹을 저장한 후 게임을 실행해보면 Object Ladder 1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하는 이미지가 타일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스프라이트 방식으로 클라임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나 내려가기에 사용되는 등반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반 애니메이션은 매달리기, 매달려 있는 중, 올라가는 중, 내려가는 중, 종료 동작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매달리기 동작은 땅에서 오브젝트에 매달리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매달려 있는 중 동작은 오브젝트에 매달려 있으며 움직이지 않을 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올라가는 중 동작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이며 내려가는 중 동작은 사다리를 내려갈 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종료 동작은 바닥에 도착하면서 오브젝트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애니메이션 이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리기 동작은 climb start bottom 또는 climb start top입니다. climb start bottom은 바닥에서 시작할 때, climb start top은 오브젝트 위에서 시작할 때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매달려 있는 중 동작은 climb weight이며 올라가는 중 동작은 climb up, 내려가는 중 동작은 climb down입니다. 종료 동작은 climb and top 또는 climb and bottom입니다. climb and top은 오브젝트 위에서 끝났을 때, climb and bottom은 바닥에서 끝났을 때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이 필수는 아닙니다. 관련 애니메이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캐릭터는 웨이트 애니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이동 자체는 가능하도록 스크립팅되어 있습니다. 등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외 상황은 겜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n Climbing Play Jumping 항목은 점프 중 등반 시작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점프 중 사다리 근처에서 F키를 눌렀을 때 등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Can Jump Play Climbing 항목은 등반 중 점프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등반 중 점프 키를 누르면 즉시 점프를 시작합니다. Can Dash Play Climbing 항목은 등반 중 대시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등반 중 대시 키를 누르면 바로 대시가 시작됩니다. 좌우 방향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시키를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 대시하게 됩니다. 방향키를 누르지 않고 대시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등반을 시작하기 직전에 방향으로 대시가 실행됩니다. Can Move Side Play Climbing 항목은 등반 중 좌우 이동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등반 중 좌우 방향키 입력에 따라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 사다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캐릭터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벗어났는지는 캐릭터의 중심 좌표가 사다리의 Collider to the 영역을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좌우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시키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이동했던 방향으로 대시가 실행됩니다. 기존 플레이어 리소스의 오브젝트 밀기, 당기기 모션이 없어서 다른 리소스를 추가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리소스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저는 해당 리소스를 사용해서 미리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고 애니메이터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기존 Assets, Gemco, Data Addressable, Characters, 플레이어 폴더에 있는 플레이어 프리팹은 플레이어 조애너로 이름을 변경하여 백업해 두겠습니다. 새로운 리소스를 가지고 플레이어 프리팹을 만들겠습니다. 플레이어 프리팹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Addressables에서 프리팹을 변경하겠습니다. Window, Asset Management, Addressables, Groups 메뉴를 클릭합니다. Gemco Character Player 항목을 찾아 삭제하겠습니다. Gemco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캐릭터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Addressables에 등록합니다.
밀기나 당기기가 가능한 푸시 포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라임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푸시 포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일맵으로 생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프라이트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타일맵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로 사용할 타일맵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2D Object, 타일맵, Rectangular 메뉴를 실행하여 타일맵을 하나 생성하고 이를 타일맵 프리패 파위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Object Box1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Object Ladder 옆에 박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와 컬라이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Object Box 1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Rigid Body 2D 컴포넌트와 타일맵 컬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세요. 이때 설정은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Object Push for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처리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isTrigger 속성은 스크립트 내부에서 true로 설정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Object Push for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세요. 이 스크립트에는 다양한 설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iority는 상호작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값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Hand는 박스 근처에 캐릭터가 도달했을 때 화면에 표시될 UI 문구이며 현재는 향후 개발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Push Move Speed는 박스를 밀 때 적용되는 이동 속도입니다. 0보다 큰 값을 입력하면 해당 값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0일 경우에는 게임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에 정의된 Push Move Speed 값을 따르게 됩니다. Pull Move Speed는 박스를 당길 때 적용되는 속도이며 Push Move Speed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Can Push 항목은 오브젝트를 밀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면 박스를 밀 수 없습니다. Can Pull 항목은 오브젝트를 당길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하며 체크를 해제하면 당기기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Push Move Speed를 0.5, Pull Move Speed를 0.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반드시 타일맵 프리팹을 저장해 주세요.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박스의 컬라이더와 플레이어의 헤드 에리어 컬라이더가 충돌하는 위치에서 F키를 누르면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상호작용이 시작되면 캐릭터는 박스의 바깥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박스의 왼쪽에 있을 때 F키를 누르면 왼쪽 바깥쪽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 바깥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캐릭터가 박스 왼쪽에 있을 경우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박스를 당기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박스를 밀게 됩니다. 반대로 캐릭터가 박스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키로 당기고 왼쪽 방향키로 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코 플레이어 액션 세팅즈의 Push Move Speed와 Pull Move Speed 값은 1로 설정되어 있지만 Object Box 1에서는 Push Move Speed를 0.5, Pull Move Speed를 0.1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밀 때는 캐릭터 기본 속도의 50%, 당길 때는 10% 속도로 움직입니다. 또한 상호작용이 시작되면 박스의 isTrigger 값은 false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박스는 맵에 설정된 컬라이더와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테스트로 박스를 벽 쪽으로 밀어보면 벽을 뚫고 이동하지 않고 충돌하여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밀거나 당기는 동작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은 동작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밀기 동작으로 캐릭터가 오브젝트를 밀기 시작하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밀기 대기 중 동작으로 캐릭터가 오브젝트에 손을 대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세 번째는 미는 중 동작으로 캐릭터가 오브젝트를 앞쪽으로 밀면서 이동하는 동안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번째는 당기는 중 동작으로 캐릭터가 오브젝트를 뒤쪽으로 당기며 이동할 때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다섯 번째는 종료 동작으로 캐릭터가 오브젝트에서 손을 떼고 다시 기본 대기 동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동작 각각에는 고유한 애니메이션 이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밀기 동작은 push, 밀기 대기 중 동작은 push wait, 미는 중 동작은 push play, 당기는 중 동작은 pull play, 종료 동작은 push end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맵 오브젝트 중에는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주는 용도의 오브젝트 타입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오직 데미지를 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데미지 영역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데미지 영역 오브젝트도 타일맵으로 생성하는 방법과 스프라이트로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타일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미지 영역으로 사용할 타일맵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2D Object, 타일맵, Rectangular 메뉴를 실행하여 타일맵을 하나 생성하고 이를 타일맵 프리팹 하위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Object Damage Area 1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낮은 턱 옆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와 컬라이더를 설정하겠습니다. Object Damage Area 1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타일맵 컬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세요. 이때 설정은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Object Damage Area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처리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isTrigger 속성은 스크립트 내부에서 true로 설정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Object Damage Area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에는 여러 가지 설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amage 타입은 데미지의 종류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Damage는 실제로 플레이어에게 적용될 데미지 수치를 입력합니다. Effective ID는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적용할 어펙트의 고유 번호입니다. 0을 입력하면 아무런 어펙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저는 Damage 타입을 Physic로, Damage는 10으로, Effective ID는 21만 6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게임코어 2D 콜 샘플의 에펙트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된 21만 6번 어펙트를 복사하여 사용했습니다. 해당 어펙트는 적용 시 10초 동안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디버프입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반드시 타일맵 프리팹을 저장해 주세요.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Object Damage Area 오브젝트의 컬라이더와 플레이어의 헤테리어 컬라이더가 충돌하게 되면 플레이어에게 설정된 데미지가 적용됩니다. 설정한 21만 6번 어펙트도 함께 적용되어 캐릭터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스파인 이펙트를 추가하지 않아 이펙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맵의 바닥이나 특정 위치에 여러 개의 함정을 배치하여 다양한 위험 요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일맵에서 캐릭터가 떨어지면 사망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코어 SDK를 사용하여 타일맵을 만들 때는 항상 00 좌표에서 시작하는 것이 규칙이므로 캐릭터의 Y 좌표가 0보다 작아지면 사망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타일맵 중간 부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완료되면 반드시 타일맵 프리팹을 저장해 주세요. 사망 후 플레이어가 리스폰될 맵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맵 테이블을 열고 Player Dead Spawn UID 컬럼의 값을 100일로 설정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아래로 떨어뜨려 보면 Y 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사망 처리가 발생하고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Player Dead Spawn UID 값에 따라 해당 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몬스터도 마찬가지로 Y 좌표가 0보다 작아지면 즉시 사망 처리되고 디스트로이됩니다. 이때는 아이템 드랍이나 경험치 처리 없이 바로 삭제 처리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몬스터를 한 번 공격한 후 낙하시키면 Y 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바로 디스트로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프 중 공격 기능은 잠시 막아 두었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와 같은 게임의 공중 콤보 기능을 분석한 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캐릭터 프리팹 생성 방식이 변경되어 샘플 데이터에 있는 스파인 캐릭터 프리팹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코어 패키지를 새로 설치하여 시작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스파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 스파인 캐릭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영상 링크를 참고하여 수정해 주세요. 자세한 노션 가이드 페이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프, 대시, 사다리, 박스 상호작용까지 플레이어가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벽 타고 내려오기, 구르기, 슬라이드 하기 같은 새로운 액션도 추가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영상 중간에 설명이 빠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